게이트까지 안내해준다거나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진짜 때? 안녕, 워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른 또 새로운 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고! 안녕.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어라이브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 보이시는 이 친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한가족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어라이브 대학 친구입니다. 아, 네. 본인이 방금 항공사 지상직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천공항에 들어오신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혼자 여행하기 힘드신 분들 에스코트를 해주는 느낌이 강하죠. 그럼 공항 내부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몇 개월 일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9개월 차저거든요. 9개월 차요? 그럼 9개월 차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서 뭐 일하면서 보람이 있다거나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보람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좋은 분도 있지만 이상한 분들도 있는데 그냥 딱 기본적인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쁠 때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서비스 할 때 이제 응대할 때 그럴 때 뭐 힘든 적이나 곤란한 적은 없나요? 곤란하다기보다는 저희가 휠체어 서비스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님들 안내하는 서비스를 저희는 패밀리 서비스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동남아,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서비스가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동남아 분들은 그 패밀리 길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고 휠체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애로사항으로 휠체어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걸을 수 있으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저희 전동차로 운행을 하거든요. 전동차를 타면 편히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약간 악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막으려는 그런 제도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딱히 그런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저희 측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본인들이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이용을 안 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통은 그게 맞죠. 그래야 저희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냥 다 이제 그게 니즈를 다 들어주는 그렇죠. 그럼 항공사 측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이런 직원들 간의 분위기 뭐 이런 건 어떤가요? 다른 부서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우선 친하게 뭐 형, 동생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약간 친구처럼? 그렇죠. 딱히 불편하거나 딱딱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약간은 그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다? 네, 그런 관계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업무 할 때는 뭐 불편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적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공항 내에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비행기가 들어올 때마다 게이트를 가서 사람들 안내를 해야 되다 거다 보니까 걸음걸이 수가 좀 많아요. 평균 하루에 뭐 2만 걸음, 2만 5천 걸음. 2만 걸음이요? 그럼 살은 뭐 자동으로 빠지겠네요, 그 일을 하면. 지금도 쪘지만 많이 빠진 상태죠. 지금 빠진 상태인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빠진 상태랍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기존에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집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항공 측에서나 뭐 여행을 해외로 간다거나 그런 게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공 측이나 뭐 공항사 측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는 저는 저기 체감이 안 들었거든요. 사람이 줄었다 뭐 그런 체감은 아예 없었고 한국 분들도 많이 해외로 놀러 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입국 금지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어떤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아예 없는 플라이트가 있어요. 그 국가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를 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환승해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현지 사시는 분들만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하루에 120편 정도가 인천에서 출발을 해요. 120편이요? 네. 근데 3월 4일부터 30편으로 줄었거든요. 아 그럼 4배나 줄은 네, 거네요? 4분의 1이 된 거죠. 아 이용객들이? 그리고 비행기 한 편당 뭐 거의 150명, 많으면 300명, 더 많으면 500명까지 탈 수 있는 비행기 기종이 다 많은데 제일 최근에 방콕 가는 비행기가 총 승객이 20몇 명이었어요. 최대 500명까지 탈 수 있는데 네, 그 20몇 비행기는 한 명? 300몇 명까지 탈 수 있는 비행기였는데 아, 확실히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외국인들밖에 없었다 보니까 아예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럼 기존에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항공사에서. 그럼 그분들은 지금 업무를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업무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대한항공의 PR 클래스 라운지가 2개가 있어요. 인천공항 터미널 2 같은 경우에는. 근데 라운지는 지금 아예 한 곳에 폐쇄한 상태고. 이제 일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은 끝났고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네. 네, 약간 뭐 쑥스럽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 좋죠. 그건 안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안 지금까지 되고 어라이브였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시거나 약간은 곤란하다 싶으시면 얘기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약간 강압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처음 모르는 사람을 대면했을 때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근데 친해지다 보면은 그 모습을 까먹을 정도로 되게 활발한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회적인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사람들을 만나는 네. 그런 활동들. 좀 쾌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성향이다? 뭐 외향적이다 아니면 내향적이다?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모르는 사람, 안 친한 사람한테는 좀 내향적으로 변하고 네.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외향적으로 변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저한테는 어떤 스타일로 다가오시나요? 어라이브는 굉장히 낯설고 항상 늘 새롭고 아, 상호적인 계약 관계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저희가 이제 친구인데 그런 거는 뭐. 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아, 저 혼자만 친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친구 좋죠. 좋은 친구죠. 아, 이 친구가 제 대학교 같은 동기인데 학생이었을 때 진짜 저보다 더한 놈이었어요. 지금 방송상에는 이렇게 약간 점잖게 약간 지적이게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리더 역할도 많이 하고 자기 주도적인 친구거든요. 이 친구의 성격이 저는 부러워서 약간 동경하기도 했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세요. 눈치는 채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예전의 나에게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그 사이 공백 기간이 조금 줄였던 것도 있다 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계속 일을 하는 게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던 계기여서 계속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저한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과거의 본인에게는 너무 조급하게 선택을 하지 마라. 선택보다는 그 초조함을
조금은 즐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지만 뭐 일이 없는 그 시간을 즐기면서 제가 뭘 할지 정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저한테는 너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안주하지 않았으면 약간 발전할 수 있는 쉬더라도 제 자기 개발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생각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라이브도 지금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그렇죠. 투자하지 말고 네. 즐기면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일 즐기면서. 유튜브 망하더라도 뭐 인생이 망한 건 아니니까. 아 저는 유튜브로 뭐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들어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는 어라이브도 잘 돼가지고 더 성공적인 유튜버가 될지.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나눠봤는데요. 이 친구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 지금 저희 26살 그쵸 26. 6년째 보고 있는데 참 이럴 때마다 참 낯설고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뭐 어때서요? 뭐 행복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좀 이런 상황이 되게 낯선 경험인데 좀 새로워서 나름 나쁘지 않은 경험이더라. 그냥 쉽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본인에 대한 거나 이런 걸 물어봐 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선택은 자유.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그만 만나요. 그러면 그 공항 내부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죠. 면세구역 내에서 승객들을 게이트까지 안내해준다거나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진짜 때려칠래 진짜. 진짜 존나 짜증날라 그래. 나 진짜 존나 참고 있거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 너가 계속 얘가 웃으려 그래서